자, 이 나미브 사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예, 깊숙이 들어가요. 뭐 1시간 정도 갈라진 지반으로 땅속으로 흡수돼 버리는 이런 강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사막을 걷다 보면 이 나미브 사막의 최종 목적지는 죽은 물 웅덩이입니다. 자, 나미비아도 사실은 이제 사막이지만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독일이 지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남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데 있었냐면요, 놀랍게도 이 모래사막 위에 다이아몬드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제 걸어 다니다가 막 줍는 거예요. 이제 원석을, 다이아몬드 원석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독립한 국가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은 소득원이 사실은 아직도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고요. 부족끼리 넓게 퍼져서 살았었어요. 그냥 국경 없이 자신들의 영역을 띄엄띄엄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서 이곳을 다 차지해서 여기에 나오는 자원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너무 가혹하게 흑인들을 정말 인권을 탄압을 하니까 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 왕이 야, 내 말 안 들은 애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냥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록을 이 정도로 남겼다는 거는. 자, 이 동아프리카는 이제 쪼개지고 있어요. 이 동아프리카가 쪼개지고 있는 그것을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합니다. 이스트 아프리카, 리프트 밸리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쪼개지는 가운데 지각 변동이 심해서 화산 활동도 많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는 곳이라든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 1,300에서 뭐 2,000m 넘는 곳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쪽이. 자, 제가 탄자니아 여행 갈 때 보면은 진짜 이 쪼개지는 모습을 경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도로가 그냥 쭉 찢어진 거예요. 그냥 쭉. 그 지진 나서 찢어진 게 아니고요.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지진 난 것처럼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쫙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길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있는 부분 또는 어떤 농토 이런 데가 쭉쭉 다 찢어집니다. 어떤 데는 되게 한 10m 이상 쪼개진 것도 있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지나가는 그 도로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차량을 막아놓고 준비되어 있는 차들이 와서 덤프 트럭이 흙을 막 쏟아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메워서 그걸 지나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도 많아요. 호수. 쪼개지는 부분이라 호수도 많고 굉장히 큰 호수들. 네, 빅토리아 호수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 국경을 이루는 그 큰 산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이 있는데 직경이 20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형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옹고롱고로, 응고롱고로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가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푹 꺼져서 뚱뚱한 그런 장소를 발견하는데 그 깊이가 한 600m고요. 그 분화구 바닥이 해발 1,800m입니다. 굉장히 높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동물이 살아요. 우리 아프리카 동물하면 되게 더워서 참 힘들겠다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죠. 한 번쯤은 탐색을 하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탄자니아에 간다면요. 이 옹고롱고라는 말도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이제 방울소리예요. 방울소리. 옹고롱고롱고롱고롱고롱 하는 이런 소리인데 원래 그 장소의 그 원주인은 부시맨이었습니다. 부시맨, 수렵 채집을 하는 부시맨들이었는데 깊숙하니까 외부인들이 오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마사이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와요. 키도 되게 크고 1m 한 80이 막 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빨간 옷을 입고 창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소를 키우거든요. 소를 키워서 소에 물을 먹이는 그 장소, 옹고롱고로 그 분화구 안에는 그런 샘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허리춤에 이제 방울을 차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당했다고 해요. 근데 마사이 부족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엄청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쭐나서 다 도망갔는데 이 근처에만 오면 이런 종소리가 났대요. 고롱고롱고롱고롱고롱. 그러니까 소에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서로 고롱고롱고롱고롱. 그 이 소리가 그 분하고 이름이 된 거예요. 아, 이것에 가면은 고롱고롱고롱 하는 소리 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분하고 이름이 옹고롱고로, 옹고롱고로가 됐습니다. 안에 가보면 이제 별게 다 있어요. 정말 완전히 완벽한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 대전시 한 절반 정도 하거든요, 크기가. 예. 직경 20km니까요. 엄청납니다. 뭐 사자도 있고요, 뭐 하이에나부터 해서 뭐 아까 얘기한 영양류 이런 것들, 하마, 코뿔소, 코끼리 다 있어요. 얼룩말, 뭐 누떼, 동물들의 이제 왕국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마사이족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요. 이 사람들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그러면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자신들이 키우는 가장 그 소중한 소를 주고 데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를 중요시하냐? 소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는 모든 미적인 것이 다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소가 최고예요. 이 전설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마사이들은 하늘에 살았어요. 그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엔카이인데 엔카이는 일신이지만 위격이 두 개입니다. 검은 엔카이가 있고 붉은색 엔카이가 있습니다. 붉은색 붉은색 엔카이는 이렇게 벌을 내리고 검은 엔카이는 복을 내려줍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신과 살던 마사이가 신에게 부탁해서 지상세계에 내려가서 살고 싶습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엔카이가 그러면 이 소하고 염소를 줄 테니까 내려가서 잘 키우고 동물을 해치지 마라. 그랬어요. 동물을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우유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동아줄 타고 내려가서 사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육식이 먹고 싶어서 이 영양을 잡아먹었답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랬는데 잡아먹으니까 엔카이가 동아줄을 끊어버렸어요.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오려면은 소와 염소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이제 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를 키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집을 지을 때 소똥을 지을 일부 다처제인데 이 부인을 한 사람 들여오면은 집은 부인이 만듭니다. 나무로 이렇게 얽히설키 해가지고 소똥을 발라요. 소똥을. 마치 힌두교에서 소를 신성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것 같아요. 이 인도인들은 이제 물론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지만 이 소똥을 바르진 않잖아요. 소똥을 주워다가 으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벽돌처럼 만들어서 이제 아니면 어떤 떡처럼 만들어서 팔죠. 왜냐하면 인도인들이 힌두교에서 어떤 신에게 제물을 줄 때 이 소똥을 이용해서 불을 켜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는 다 소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자를 데려올 때 소도 주고 뭐 사람끼리 분쟁이 생기면 소를 줘서 해결하고 이게 법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사이 부족입니다. 근데 이 소똥을 바르는 집에 들어가 봤는데 진짜 냄새는 거의 안 나요. 진짜. 자기네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하는데 물론 소똥이 이제 그렇게 비위생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발라서 마르면은 통풍도 잘 되고 뭐 벌레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뭐 파리들이 막 앉아 있던데 벌레가 전혀 안 끼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이죠. 예.
tanahnya ada win. 자, 마사이 부족도는 정말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으로 양고기, 소젓, 그다음 피, 예, 동물의 피를 먹습니다. 근데 소의 피를 먹는 거죠. 이렇게 소의 귀에 이렇게 상처를 내 가지고 흐르는 피를 이렇게 쭉쭉 빨아먹어요. 예,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는데 전혀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귀한 바나나를 저도 안 먹어요. 귀한 바나나를, 그 맛있는 바나나를. 우리는 흔한데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바나나가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지방을 많이 먹습니다. 예, 열량의 대부분이 이제 지방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그 식습관이요, 고칼로리,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이거를 먹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 불균형한,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불균형한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된 병이 거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고혈압 없고요, 네, 고지혈증 없고요, 혈액에 그런 병이 없다고 합니다. 네. 조사해 보니까 몸에 오메가3가 엄청 많대요. 오메가6하고 오메가3가 균형하면 좋은데, 오메가6가 있으면 살찌잖아요. 근데 오메가3가 많아서 살이 안 찌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른대요. 실험을 해봤대요. 한쪽 그룹은 정상적으로 먹이고 한쪽 그룹은 지방을 좀 더 많이 먹였대요.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넣어서. 근데 나중에 8주가 지나서 조사를 해봤는데 똑같더래요. 똑같아, 두 그룹이. 그래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들이다. 채식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재미난 그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 마사이가 남자 마사이를 사귀다가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싫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자 마사이 아이가 남자 마사이 아이한테 채소를 대접을 한대요. 채소를. 그러면은 너랑 더 이상 안 사겨, 이런 뜻이랍니다. 고기를 줘야 되는데 채소를. 사자한테 풀을 준 격이죠. 그래서 더 이상 너하고 안 놀아,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체계적인 집단 체계를 갖고 있어요. 뭐 학자들에 의하면 한 900년 전에 또는 한 15세기에 그 이집트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사람들이 로마에 그 고용된 병사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빨간색 옷에다가 이 무기 체계가 보면은 옛날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무기 체계하고 거의 같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집트가 오랫동안 아주 옛날에 로마의 땅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용병들로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는 뭐 이 마사이 부족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군대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체계적이에요. 뭐 일부 다처제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부인이 5명인데 아들이 6명은 못 가는 됩니다. 4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조금 청년이 되면 이 모란이라고 해서 그 가장 그 중요한 일을 합니다. 가축들을 돌보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막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들어와서 뭐 하진 않겠죠. 뭘 막느냐면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고 그 소를 해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코끼리와 하마입니다. 하마는 영역 본능이 너무 강해서 강이든 호수든 하마가 사는데 살짝 들어가면 하마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깨뭅니다. 이렇게 살짝 깨물어요.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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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Watch it. 그래서 하마가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고요. 코끼리는 새끼가 있을 때 옆에 가면 무조건 공격을 합니다. 이유열을 막느라고 무조건 공격을 해요. 새끼가 옆에 있는데 뭔가 가까이 오면. 네. 또는 코끼리의 원래 땅이 없고 코끼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 짓고 산다.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러면 코끼리들이 때로 공격해서 집을 허물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밟아 죽여요. 그런 지능이 높은 그 동물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란이 된 그 이 마사이 그 소년이 지키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창으로 사자를 죽이죠. 그러면 사자의 털로 만든 갈기를 이 머리에 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용감하죠. 그래서 사자들도 이제 무서워한다고 하고요. 가끔 영상에 보면은 사자 뭐 이런 애들이 그 사냥해 놓은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빨리 세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사자를 쫓아내고 잘라와요 고기를. 고기를 잘라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얻어야 되니까. 다 잘라오는 게 아니고요. 한 3분의 1만 남기고 다 잘라옵니다. 사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다 가져가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사자가. 그럼 싸워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사이 부족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동물들 속에서 동물을 보러 다니는 거죠. 사파리라고 하는데요.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뜻이죠. 이 오픈된 집차를 타고 빅5를 보러 다니는 겁니다. 빅5는 뭐냐면 5개의 굉장히 힘센 동물입니다. 사냥하기도 어렵지만 보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사자, 표범, 버팔로, 이게 물소죠, 버팔로는. 그다음에 코끼리, 코뿔소. 코뿔소는 거의 멸종입니다. 보기 되게 힘들죠. 사실은 이제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굉장히 자주 보니까 쉽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주로 낮에는 자고 밤에 사냥하고 하기 때문에. 또 춥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운 데서 밤에 움직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새벽 2시에 주로 이렇게 눈 번쩍 떠가지고 사냥하러 주로 많이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5개 종류의 동물을 보러 다니는 게 빅5 사파리예요. 그래서 게임 드라이브, 누가 이렇게 이런 빅5의 동물을 많이 봤냐라고 하는 게 일종의 게임처럼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냥감이었는데. 그래서 이 재미난 거 한번 빠져들면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안 해본 사람. 해보면 이것 때문에 또 가게 돼요. 너무 재미있어서. 진짜 그 밀림이 아닌 이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소에서 내가 같이 동물들하고 같이 숨을 쉰다. 정말 재미난 거거든요. 동물원이 아닌. 자,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장소면 거기 아무도 없겠죠. 뭐 흙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아주 평범한 곳인데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만의 아프리카만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독특해서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것이 아프리카다라고 하는 TIA, This is Africa라는 이제 구호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 아닙니다.
그 최후의 뭐 이런 시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 밝혀냈고요. 그냥 이렇게 소중히 사랑해야 될 또 다른 인류가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